6.25 전쟁 직후 미국으로 유출됐던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황도가 6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6월 LA 카운티 박물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불화는 8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만행결사 예비순례단의 이틀째 순례가 폭우 속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삼복더위로 거센 장맛비로 4부대 중의 수행 결기는 꺾지 못했습니다. 예비순례는 오늘 30km를 끝으로 회항합니다. 나눔의 집 행정처분에 조계종이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30년의 헌신이 부정당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에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참회와 발언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요청했습니다. 25주년을 맞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설립을 자축하는 대신 거리로 나가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음식을 배달하고 자비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BTN과 국립중앙박물관이 함께한 특별한 초대, 오늘은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영천 은혜사 괴부를 탐방했습니다. 높이 11m의 꽃빛 속에 강림하는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전쟁 직후 미국으로 유출됐던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황도가 66년 만에 고국의 땅을 밟았습니다. 다음 달 말 환수 고불식을 봉행하고 본래 소장처인 신흥사에 봉안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이석호 기자입니다. 강원도 속초 신흥사의 영산회상도와 시황도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미국으로 유출된 지 66년 만입니다. 조계종과 LA 카운티 박물관이 반환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으로 영산회상도 한 폭과 시황도 두 폭입니다. 영산회상도는 유출 당시 6조각으로 훼손됐지만 현재 복원을 마친 상태입니다. 국내에 기업에서 선의에 의해서 전부 이렇게 복원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모습으로 다시 고국을 밟는다. 이 한국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산회상도는 가로 3.3m, 세로 4m가량의 크기로 영조 31년인 1755년 조성됐습니다. 신흥사 극락보전에 목조 아미타열의 3존 좌상 후브라로 모시기 위해 조성됐고 규모와 확격에 있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함께 반환된 시황도는 정조 22년인 1798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명부전에 걸려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이렇게 귀국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많았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분들이 협조하고 노력해 주셔서 이게 감동이기 이전에 큰 과업을 이룬 듯한 느낌에 있어서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영산회상도와 시황도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뒤 곧바로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입고됐습니다. 조계종은 다음 달 말 봉행될 예정인 환수 고불식에서 영산회상도와 시황도를 공개하고 본래 소장처인 신흥사에 봉안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인도 만행결사를 준비하는 공주 예비순례가 3일째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30km를 걸었는데요. 의례 상월선언 천막결사 정진에 동참했던 스님들은 이번 만행결사가 4부대중과 함께하는 동적인 수행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장대비 사이로 스님과 제가자들이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천을 대비해 비옷을 차려입고 책 넓은 모자까지 써봤지만 빗줄기는 자자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경에도 멈추지 않는 발걸음에서 인도 만행결사의 예비순례를 성공적으로 회양하려는 대중의 굳건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지난 28일 인도 만행결사 예비순례단의 첫 연습에 이어 어제 두 번째 연습이 어김없이 시작됐습니다. 만행결사 예비순례에는 지난 겨울 위례 상월선언 천막결사의 정진대중으로 참여한 스님들도 함께했습니다. 스님들은 동안거 풍찬노속과는 또 다른 여름철 수행을 사부대중과 함께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걸으면서 연불도 할 수 있고 화두를 챙길 수 있고 동이 곧 정이고
정이 곧 동이라는 것은 오늘 정말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도 만행결사 예비순례는 상월선언 천막결사만큼이나 역경이 뒤따랐습니다. 첫날에는 삼복더위가, 둘째 날에는 폭우가 순례단의 정진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도 부처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대중의 염원을 막진 못했습니다. 상월선언 시자를 맡았던 도림 스님은 만행결사가 어느 수행법보다 동적인 수행이어서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번 동안거에 있었던 상월선언 정진 결사는 정적인 참선 수행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예비순례단 정진은 아주 동적인 그러한 정진 결사인 것 같습니다. 상월선언 외호대중으로서 총도감을 맡아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히에일 스님은 이번에도 참가자들의 건강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이 걷기 순례를 통해 각자의 서원을 이루고 행복한 회양을 맞길 기원했습니다. 지난번 상월결사 때도 그랬지만은 이 참여 대중들 건강입니다. 상월선언에서 무문관 정진할 때도 목숨을 내놓고 했다는 게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번 이것도 지금 한 이틀 해보니까는 만만치 않은 그런 일입니다. 동참하신 분들 다 건강을 잘 챙기면서 본인들 원하시는 바를 정진을 잘 해서 해양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만행결사 예비순례단은 오늘 마지막 걷기 연습을 마치고 자자를 통해 서로의 소감을 나누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나눔의 집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하며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조계종 총무원이 이번 전원을 직무정지한 경기도의 과도한 행정처분에 비판과 당부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 대변인 기획실장 삼해 스님이 나눔의 집 임원 전원에 내려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거두고 편협한 조사로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는 민관합동조사를 멈춰주길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은 세상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때 대자대비의 원력으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온 할머니들과 함께해온 사람들이 나눔의 집 스님과 불자들이었다며 입장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칭찬받아 마땅할 노고와 헌신이지만 미처 살피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은 과오와 허물로 치유의 과도기를 보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공정하지 못한 결정으로 30년의 헌신과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가 최근에 내린 나눔의 집 임원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나눔의 집의 요청에도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의 법적 근거와 권한 등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민관합동조사단은 제보 직원들과 식사하러 가는 모습이 목격되고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다며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계종은 객관과 공정의 가치는 사라진 채 편견과 편향으로 내려진 결론에 따라 조각을 맞춰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나눔의 집 임원 직무집행정지 결정은 경기도 감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이재명 지사의 소신과 정치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즉각 거둬주길 요청했습니다. 또 나눔의 집에 혹여 잘못이 있더라도 참회와 발언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조계종은 나눔의 집에도 광주시와 경기도의 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변화와 쇄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그동안의 과오와 허물에 대해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심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천주교와 유교를 비롯한 종교 대표는 물론 나눔의 집 문제에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오던 조계종의 입장 발표까지 잇따르면서 조사단의 요청을 검증 없이 행정처분으로 옮긴 경기도의 탁상행정이 우려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25주년을 맞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자축하는 대신 거리로 나가 자비 나눔을 실천했는데요. 비가 오는 와중에도 영등포구 쪽방촌 마을을 찾아 먹을거리를 전달하고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봤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 내리는 빌딩숲 사이에 좁은 골목을 들어서면 영등포구 쪽방촌이 나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거주 취약 지역인 이곳을 찾아 먹을거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스님들은 직접 거리에 서서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레토르트 식품들과 감로수가 담긴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봉투를 받은 사람들은 힘겨운 일상이지만 잠시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며 힘을 얻습니다. 조계사의 원 스님들이 건강하셔야지만이 되니까 그리고 전부 다 스태프들도 건강하시기를 빌고 오늘 조계사에서 봉사 나왔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주시는 음식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25주년을 맞아 준비한 이날 자비 나눔 현장은 같은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봉사를 실천해온 사람들의 인연에서 시작됐습니다. 김윤석 경감은 어려운 지역민들을 위해 치안을 돌볼 뿐 아니라 매주 하루 국수를 나눠왔습니다. 우리가 한 끼가 뭐 도움이 되겠냐마는 그래도 이렇게 가지고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주로 이제 자체가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여러분들이고요. 전부 몸이 불편한 분들이 태반이에요. 보기엔 멀쩡해도 전부 병든 사람들이에요. 봉사자들은 나눔 행사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카트에 음식을 실어 찾아 나섰습니다. 우천으로 고가도로 아래 모여있던 사람들은 카트 주변으로 모여 음식을 받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도 직접 골목으로 들어가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음식을 전달했습니다. 보셨겠지만 다들 아직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을 살고 있다는 것이 좀 가슴 아프기도 하고 우리 재단은 이런 분들한테 뭐 작은 기쁨과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5주년 자축의 행사 대신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자비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진호입니다. 천지일보 측이 통도사 소개 영상 논란에 대해 해석의 차이일 뿐 사실 왜곡과 명예훼손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지일보는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으며 통도사가 홍보하는 내용 그대로를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강계단과 사천왕 등의 해석에 대해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의미 전달을 위해 기독교적 해석을 가미했으며 오히려 불교와 기독교의 소통과 이해를 돕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불교청년회는 곧바로 규탄 성명을 내고 신천지 교리로 추정되는 내용을 교묘하게 편집해 통도사를 악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불청 측은 성경 교리를 비롯해 불교까지 제 입맛대로 짜깁기해 불교계 전체를 모욕하고 있다며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불교계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찬불가는 불자들의 신심 증진은 물론 화합과 상생을 전하며 생활 속의 음악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BTN 불교TV가 새롭게 선보인 박범훈의 소리끼리 찬불가의 숨은 이야기와 공연 등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BTN 불교TV 스튜디오가 소리꾼들의 아름다운 화음 속에 신나는 음악 법당으로 변신합니다. 북과 피리, 피아노 반주가 더해지며 분위기는 절정에 달하고 모두의 미소와 함께 찬불가의 제목처럼 날마다 좋은 날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 연년호년 월월호월 날마다 좋은 날. BTN 불교TV가 개편을 맞아 야심차게 선보인 박범훈의 소리길. 찬불가의 저변 확대와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은 첫 방영 이후 매회 다채로운 주제와 알찬 무대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민요조로 작곡된 부처님 오신 날을 비롯해 굿거리 장단의 찬미의 나라, 부릉 합창단에 꽂힌 무상계 등 다양한 찬불가를 소개하며 감동의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는 겁니다. 특히 박범훈 불교음악 원장을 중심으로 봉훈 국악 합주단이 동반 출연해 즐거운 입담을 이어가며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군주이신 세종대왕께서 불교 찬불가를 작곡하셨다는 사실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세종실록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김수원이가 쓴 사리영흥기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찬불가의 숨은 이야기를 전하며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불교 음악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부처님의 탄생과 출가, 열반 등 경전 속에 담긴 부름 홍포의 가치를 살펴보고 산사의 봉과 기거래 등
박범훈 원장이 들려주는 가사의 메시지와 작사가를 밝힐 수 없었던 사연 등이 공개돼 흥미를 자아냅니다. 안방 극장을 통해 찬불가의 진정한 의미와 불교 문화의 백미를 전하고 있는 박범훈의 소리길.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과 오후 9시, 일요일 오후 2시에 각각 방송되고 BTN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지장 기도도량 고창 선운사 도소람이 합동천도제 회향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소람은 총 6차례에 걸쳐 989가족의 영가들을 합동으로 천도해 왔다고 하는데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정성껏 발언한 합동천도법회 현장, 김미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가의 극락왕생을 부처님에게 발언한 사부대중이 영가들을 태우고 떠날 반야용선을 정성껏 봉송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먼 길 떠날 배에 종이꽃과 경전을 넣고 일레 스님의 집전에 따라 다란이 기도로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합니다. 극락왕생하십시오. 극락왕생하십시오. 지장기도도량 고창 선운사 도소람이 세연이 다한 영가를 합동으로 천도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합동 천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올해 7회째 입제를 맞은 도소람의 합동 천도법회는 일요일마다 지내는 49제를 21번씩 1029일 동안 약 3년에 걸쳐 지냅니다. 이날 법회는 신중을 모시는 시련, 대련, 관용 및 사시불공, 관음시식 등 불교 전통의식에 따라 여법하게 봉행됐습니다. 도소람 감원 성본 스님은 합동천도제의 장점을 학생들의 공부하는 것에 빗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힘이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럿이서 놀다 보면 공부하기 싫어도 휩쓸려서 공부를 하게 되고 여럿이서 많은 대중이 모이면 덩달아서 조상님을 극락왕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선운사 도소람과 인연 있는 불자들이 모여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아버님하고 먼저 가신 도련님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극락왕생 하시라고 기도하러 왔고요. 여기 도소람은 저희 도련님이 특별하게 되게 좋아하던 곳이어서 여기 모셨어요. 부처님법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지극한 신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피담은 항상 신기하기만 합니다. 내우궁에 올라가다가 걸음을 못 걸어서 기어서 올라가고 새벽 기도를 하고 걸어서 내려왔어요. 지장부사님 가피를 입고 허리가 아파서 굽어서 다녔는데 허리가 피어졌잖아요. 그런데 영가천도 안 할 수가 없죠. 한편 이날 입제에 들어간 도소람의 제7차 합동천도제는 1029일 뒤인 2023년 5월 20일 일요일 회향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강릉 보현사가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일환으로 천년의 숨결 대관령 보현사에서 나를 만나다를 주제로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5일 보현사에서 개최된 문화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자를 최소 인원으로 축소하며 사굴 산문과 보현사, 낭원대사 강좌, 명상과 다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보현사 주지 승원 스님은 코로나 사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산사에서 힐링과 휴식을 통해 온전히 자신을 만나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물관에 올 때마다 설렘을 느끼신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설렘 요즘 도통 느끼기가 힘드시죠? 이에 BTN 불교TV와 국립중앙박물관이 랜선 박물관 탐방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이 그 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영천은혜사 괴불을 준비했습니다. 18세기 불화 중 걸작으로 꼽히는 이 불화. 11m의 거대 괴불이 펼쳐지면 화려한 꽃비와 함께 홀로 자리한 부처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부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국립중앙박물관 최선주 학예연구실장과 한국박물관협회 김종규 명예회장이 함께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준비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이 중앙박물관을 용산에 건립하고 옮기는데 많은 그 도움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 중앙박물관에 그 걸려 있는 괴물을 보고 회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006년부터 그 괴물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 시작해서 이번 영천 은혜사 괴물이 15번째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 괴물에 대해서는 좀 시청자들 위해서 좀 전문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북의 상징인 모란꽃이 저렇게 화려한 듯 하는데 연꽃하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아주 뭐랄까 은은한 근데 보자마자 환희심이 생겨요. 임진왜란 이후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국난 극복을 하면서 많은 사찰들이 이제 복원하게 되고 또 중창불사도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조선 후기에 보면 영종조 때라든지 숙종 때 많은 사찰들이 지어지고 또 그때 이런 커다란 괴물들도 이제 많이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남아있는 괴물이 한 120점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예. 정말 세계적이죠. 그러면 또 전란도 겪고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 괴물은 굉장히 거대한 화면을 구성하지만 저 위는 극락조죠? 예, 저 위에 이제 맨 위에 보면 1000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1000개 위를 부처님 위를 장식하는 이런 10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좌우측에 이렇게 극락에서 날아다니는 이런 극락조, 극락조가 복숭아 가지를 이렇게 물고 이렇게 나르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좌우측에는 이렇게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이런 모란꽃이 이렇게 피어져 있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 밑에는 연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는데 그런 연꽃이 화려한 연꽃을 그렇죠. 예. 밟고 이렇게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거나 또 힘든 그런 세상에서 있을 때 쫙 내려와 가지고 중생들을 설법하면서 이렇게 뭔가 구제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극락조가 지금 코로나로 고생하는 우리들을 잘 지켜주시고 잘 치유를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찰에서 공개를 해도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니까 전체를 다 못 보는데 여기에는 이 박물관은 위에 올라가면 불교조각실 3층에서 눈높이에서 부처님의 얼굴과 나의 시선을 같이 이렇게 맞춰서 감상하기 때문에 괴물을 감상하고 어떤 바라보는 데는 제일 좋은 그 장점이 그러니까요. 그거는 지금 사찰에서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환심이 생기잖아요. 이게 뭐 종교를 떠나서. 그러니까는 이 국박이 큰 프로젝트 진짜로 특별전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 괴물은 4월 6일부터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문을 열면 일반인들에게 이제 공개가 될 건데요. 10월 11일까지 그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오셔서 보면 미리 예습을 하고 보시기 때문에 훨씬 더 감상할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을 넓히 오니까 저는 불교 문화에 대한 안목과 지식을 넓힐 수 있고 아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예습한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앞으로도 박물관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7월 30일)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